자, 안녕하세요. 쥐타장 교수입니다. 자, 새벽 5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쥐타장 교수입니다. 자, 새벽에 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썸네일의 제목을 유상증자 떴다라고 해서 적지 않았습니까? 자, 요 부분 여러분들 궁금증이 사실 주가는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수익률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매도의 의견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을 때는 비중의 축소를 분명히 하긴 할 텐데 지금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새벽에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유상증자가 나오면 주가는 급락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과연 두산에비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이 유상증자 방식에서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라고 하는 자금 조달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가 나오면 무조건 주가는 급락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향후에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 거고요. 자, 장중에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지 안교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지금 어떤 그 내용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모든 걸 뚫어내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일봉, 주봉 모든 걸 뚫어냈고요. 과거 이때 유상증자가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물량에 대한 부분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1차적으로 매물 소화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물론 신고가라는 표현이 52주 신고가는 맞는데 지금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 부분은 뚫어냈고 그 다음 37,000원이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한번 막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도 맞아요. 오버슈팅 나올 때 여기서 뚫어낼 수 있는 구간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벽이라는 부분이 한 39,000원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일단 열려 있지만 한 번의 부딪힘이 향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에 있는 뉴스케어 파사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맞아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돼서 무조건 시장이 빠질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빠질 겁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기타 종목들은 빠졌습니다만 빠지지 않았죠. 자, 일단 나스닥은 일단 신용등급 강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뉴스케일파사의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자, 보시게 되면 오클로라고 하는 이 원전을 다루는 회사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되려 오르고 있죠. 그리고 뉴스케일파사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죠.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부분은 일단 맞아요.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채가 늘어나고 금리가 인상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관세 부과 때문에 무역 적자 요 부분이 기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카드를 알래스카 이 LNG 가스전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기타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두산 에너비티의 낙제죠? 아니잖아요. 왜? LNG 관련된 가스터빈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원전, 풍력 그리고 무엇이죠?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가스터빈까지 보유한 지금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간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구간대에서 최근에 이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350만 주, 120만 주 중간에 살짝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일정 부분에 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거래량을 봐야 된다 했죠. 2,300만 주는 어제 거래됐던 물량은 어떻습니까? 전일의 거래량의
미치지 못하였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항상 거래량을 숨겼을 때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주가의 상승의 신호 그리고 그들이 털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왔던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선 오버슈팅 나온 상태에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300만 주의 물량이 이 부분을 완벽히 이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차거래 수량을 보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수량들을요.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과거에 계속 빌려갔었어요. 근데 상환합니다. 여기서부터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내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이들도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을 즉 이 공매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지금 칠까 말까 빌려갔다가도 상환, 빌려갔다가도 상환, 빌려갔다가도 상환. 본인들도 공매도 치기 위해서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잡은 이들도 야 잘못하면 이거 신고가 뚫어버릴 때 이거 정말 엄청난 손실을 이어지고 있을 것 같네 라고 해서 오히려 무엇이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당이 되게 되면 일단은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은 뭐 원자로 무슨 뭐 원자 폭탄 터지지 않는다 이야기 나오고 야당은 자 원전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논리가 CS 윈드 이런 것들 풍력을 잡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빠지고 있나요? 아니죠. 근데 반대로 관련된 이런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삼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뜻인데 증자가 가능한 분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딜 볼 필요가 있냐면 원재료 및 생산 설비라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우리 지금 당장 매도할 구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쭉 내리다 보면 자, 향후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향후 투자 계획. 이 전자공시사항에는 정말 많은 게 나와 있다고요. 향후 투자 계획. 자, 어떤 게 나와 있죠? 잘 보시게 되면 2025년, 2026년, 2027년 SMR 관련된 설비에 투자한다. 그리고 대형 GT 개발 IT 시스템 구축한다. 그리고 ERP 시스템 구축한다. 대략 1조 3천억이 필요하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금이 없어요. 그런데 1조 3천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돈이 필요하니 증자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을 좀 다룰 때 우리는 증자 방식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유상증자, 일반 주주에게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죠. 두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면 안 되냐. 이게 바로 우호지분이거든요. 자, 세 번째, 어떤 투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환사채 방식이 있어요. 전환사채 방식이라는 부분은 CB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컨버터블 본드라고 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요거는 전환사채 가격을 낮추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채 물량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향후에 1년 주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방식이 통하게 되면 주가의 조정을 이끄는 적이 많았다고요. 사실 우려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요런 부분들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그 유상증자 했던 때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의 물량인데 실제로 과거에 유상증자 했을 때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7,000원, 뭐 2,000원, 3,000원 대부터 고공행진하다가 10,000원대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을 때인데 주가가 빠졌었어요. 7,000원까지. 그리고 수직으로 여기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한번 부딪히는 것도 기간 조정을 거치는 요 부분, 물량의 소화 과정이 있었던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만일에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딪히는 경우에 비중에 축소합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유상증자는 오히려 뭐가 됐죠? 득이 됐죠. 유상증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쓰임새가 어딘가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 자금에 투자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이지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에 대한 완벽한 성수기에 위치한 현재에서 유상증자가 독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튜버들이 유상증자 나오면 무조건 주가 빠질 거예요. 던지세요라는 이야기야. 이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거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무엇인가? 자, 현재에 대한 모든 걸 뚫어내는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요걸 좀 보고 싶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맥쿼리 아시아 컨퍼런스 2025라고 해서 어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맥쿼리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 원자력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강화한다. 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중국의 연간 원자력 승인수가 대략적으로 10기 수준으로 이 전망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동방전기라고 있고요. 일본은 미쯔비시 중공업이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자, 세 개를 다루면서 이 세 개는 가장 큰 수요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보고서. 그죠? 이 의견이 맥쿼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냥 원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풍력, 국내적인 정치 상황에서도 해당되는 테마, 그리고 맞아요. 요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즉 10년 만의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유상증자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사실 유상증자를 단행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용 자체가 이 돈을 유상증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맞아. K9 자주포 전투기. 결국 뭐냐면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공공 입찰을 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끌어내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입찰 참여해야만 해외 글로벌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거. 요걸 지금 의지를 표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유상증자 호재로 받아들인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일에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건에는 분명 주가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주가는 급등하였다. 그리고 쓰임새가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의 일시적인 충격은 있지만 주가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두산에비티의 갑론을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세 가지의 모멘텀, 원전, SMR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관세는 무엇이죠? 무역 적자를 흑자로 바꿀 수 있는 카드를 동원하고 싶은 거죠. 가스터빈 관련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수혜, 세 번째, 풍력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즉 우리는 이 삼박자를 갖춘 이 두산에너비티의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에 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눈 감고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말이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왜냐면 하도 지금 뭐 유상자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상당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 시간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좀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제가 이때 보시게 되면 2025년 4월 6일자의 영상을 제작했었죠. 자, 긴급 여의도 200조 자산운용사 비밀 전략회의 종료. 필수 시청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때 22,850원의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폭을 확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하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탄핵 사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건 줄 알았는데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오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차 거래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 오를 이슈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뉴스케일파사의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두산에비트의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죠? 잘 봐요. 그러면서 요 부분이었죠. SMR 기자재 납품했다. 요 부분에 대한 미확정, 그죠? 요 공시사항이 과거에 나와서 빠졌다고 해서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가스 복합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이죠. 사우디 관련.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 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잡아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LNG. 맞죠? LNG 가스 복합 발전 아닙니까? 자, 사우디에서 이 복합 발전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IR 기업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혹시나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R 자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에서 IR 한다고 하죠. 자, IR 일정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사우디 건은 따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LNG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하나의 더 미국 건을 따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부분의 코멘트에 가장 맞아요. 힌트를 얻고 있어요. 자, 뭐냐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외국과 독자 무역을 추진하겠다. 자, 이게 뜻은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칫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국내까지 들어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LNG를 사길 바란다. 그죠? 자, 결국 뭐냐면 관세 피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거 막 이제 막 사면서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우리한테까지 관세를 매기지 마세요. 우리는 별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지사가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봐요. 알래스카 LNG 사라. 분명히 미국도 요구한 거다. 한번 왔었죠? 직접 와서. 지금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걸 봐야 돼. 자, 정리해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봐봐요. 본인들이 무역 적자를 겪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관세를 다운시켜 줄 수 있다는 코멘트를 한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서 이걸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얘기할까 하다가 자, SMR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원전, 자, 신재생 에너지의 한 단락에 포함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배를 운행하고 하는 것을 SMR로 할게요. 트럼프 정책의 의지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는 사라졌다. 그러나 강한 드라이빙 정책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체코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4월, 5월로 넘기겠다. 최종 확정이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에너빌리티는 이미 지금 파악을 해놓은 거야. 뭘 파악을 해놓은 거냐면 앞으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일단 원전 하나로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뭘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LNG, 사우디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엘라스카.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LNG 가스 사라. 왜냐하면 자, 이 부분 LNG 관련으로 우리가 커버리지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4월 6일자에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BHI라는 종목과 GNC 에너지라는 종목 이 둘을 같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두산에너비트를 5월 7일자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이때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원전으로 커버리지 해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를 원전으로 보는가 아니면 가스터빈 관련된 수혜주로 보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완벽하게 달라지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원전 하나로 밀어붙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서전기전. 과거에 원전 올랐는데 못 올라. 이거 안 오르는데 두산에너비티 혼자 오르는 거 보니까 뭔가 팔아야 돼. 근데 체코 원전이 미뤄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바로 가스터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오늘은 원전 관련주 중소형주 하나 설명해드리고 공부하는 채널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2024년 5월 7일자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이때 당시 가만히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원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같이 한번 볼 텐데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일까라고 보게 되면 자, 이때 당시 보시게 되면 1년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7일, 2024년 5월 7일, 1년 동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서정기전부터 시작해서 이때 전선 관련주들, 이런 LS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이게 29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이때 커버리지를 같이 도와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한번 볼게요. LS 주가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 신고가 가능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이 최저점에서 제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의 데이터 센터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이때 17,000원대에 여러분께 처음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와, 이게 완전 옛날 일이죠. 완전 옛날 일. 자, 완전 옛날 일이었죠. 자, 이때는 원전으로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체코 원전 나왔고요. 미국의 뉴스칼파사로부터 미확 정보도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나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요. 미국에 있는 뉴스칼파사의 미확 정보도 위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죠. 항상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지표를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죠. 요 부딪히는 어떤 이 지표 그리고 요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의교로 판단할 때 알래스카 주지사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 IR 공시 그죠? IR 일정이 끝나는 요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급락에 분명 매수의 외국인들의 매수를 불러올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역시나 IR이 있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IR을 개최를 했어요. 여기서도 IR 끝나고 주가 급등 나왔고요. 지금 월요일까지 IR 일정 어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주가의 향방이 일단은 현재 이 급격한 주가 상승에서 약간은 조정을 옆으로 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는 단계는 아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향후의 이 흐름이 잡혔을 때 약간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 또는 어떤 이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원전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중소형주를 조금 편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요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 4월 9일자였습니다. 4월 9일자에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50대 중반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있었고요. 자, 분명히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지만 당일까지 이때였죠. 뉴욕에서 열리는 기업 설명회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재는 트럼프 정책에게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됩니다. 원전이 아닌 BHI, GNC 에너지 등도 같이 편입하시면 혹시나 실적 발표 나올 때나 체코원전 관련된 노이즈로 조정이 나올 때 추가 편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타점을 좀 제시해 드릴 텐데 주식 타짜 안 교수와 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10-8345-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인데 이 부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리고 뭐 연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니면 도움이라고 보내주시죠.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두산의 비트를 보유한 이승의 선배님들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투자의 그 어떤 이 기법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전에 요것도 하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으로 GNC 에너지와 BHI를 제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 가능 여부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적어놨어요. 1번을 택하느냐, 2번을 택하느냐, 3번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이 변동성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싸게 할인 발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시나리오 각 적어놨습니다. 무조건 증자라는 표현을 할까요? 돈을 찍어내긴 할 겁니다. 요거 한번 적어놨고요. 원전 관련된 SMR 과거 가장 강했던 종목을 한번 첨부해봤어요. 왜? 지금은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향후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강했던 SMR을 달았던 기업 중소형주를 편입하게 되면 BHI, GNC 에너지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분명 이 대형주를 보유하면서 중소형주의 빠른 속도의 이 수익을 얻으면서 향후에 두산 비트 조정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편입할 수 있죠. 역시나 이게 항상 그 산업의 플레이어, 즉 무슨 뜻이냐면 올라갈 때 내 종목이 과연 어떠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정석적인 투자라는 거거든요. 왜? 원전에서 들어갔으면 체코원전권 부러졌을 때 모두가 털리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두산의 BT 향후에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때는 빠른 속도로 우리가 편입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3, 4배 정도 오를 종목을 좀 편입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주식타짜 안교수처럼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010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유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전 요구하는 유튜버들은 100% 사기입니다. 010-8344-3409 도움이라고 해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타점 나왔을 때 언제 우리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 인식됐을 때 중소형주 그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자료만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사실 우리가 체코원정권도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요. 이 공시사항에는 들여다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했던 말이 어떤 게 있었죠? 2024년 11월 달에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2024년 11월 13일에 나왔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5월 12일이라는 기준에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재산자 선정된다는 게 어차피 5월 7일 하지만 좀 기다려봐라. 5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매수의 기회를 분명히 중간에 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010-8345-3409 두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이 정리해 놓은 자료는 향후에 어떤 부분이 또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이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저 자료 정말 유효했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두산에너비티의 악재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일봉, 주봉 모두가 뚫어내었고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소화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왔을 때 우리가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오르는 이슈는 가스터빈 관련된 BH와 GNC에너지의 주가 상승에 더불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야당이 이제 패권을 잡는다고 한다면 에너빌리티의 악재입니까? 아니다. 그죠? 왜? 사업부가 풍력사업부 보유하고 있고요. 가스터빈 사업부 보유하고 있고요. 원전 사업부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항상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이런 것들 움직일 때 있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러져야 정상이죠. 부러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는 두산에너비티의 주가 자체를 지금 원전 하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요. 도움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타점 나왔을 때나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 여러분께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돈 내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구독자가 지금 2만 명이 넘지 않았어요. 만일에 향후에 한 4만 명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일정 부분 한 몇천 원이라도 받는 그런 걸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상증자 나왔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에 첨부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은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취할 때는 특정 가격을 보통 불러요. 그러면 중요한 건 주가를 살짝 조정받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들도 부담스러운 주가에서는 잘 들어오려고 안 하거든. 근데 만약 더 올랐어요? 할인 발행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악재 아니다. 근데 전환사채 방식을 통했을 때는 물량의 부담감이 나올 수 있어 향후에 물량에 대한 부담감, 즉 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방식은 좋은 겁니까? 과거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뿐이었지 요 부분은 어차피 주가는 올랐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자금 조달은 분명히 100%라는 표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제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010-8345-3409입니다. 보유하시면서 두 도움이라고 해서 부르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 라이브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도 새벽에 제가 5월 20일 오늘이죠. 새벽에 제가 영상을 이거 올려드렸어요. 5시 41분. 자, 맥쿼리에 나왔던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강화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의 채널이에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요 주가 급락 나왔을 때 4월 8일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요 부분에서는 분명 미리 알고 있었다. 여기 편입한 거 그대로 끌고 가시죠. 23,950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우린 저점에서 매수했죠. 향후 일정대로 매도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합시다. 갈 길 갑니다. 당일 급락 없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는 갈 길을 가련다 24,100원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4월 18일에는 자 LNG로 날개단 가스터빈 시장 두산레비티 수출도 앞당겨지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털리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분명히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4월 26일에도 AI 데이터 센터 확정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전저점에서 우리가 편입한 물량 일단 흔들더라도 무조건 편입하자. 이때 21,050원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채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사실 두산에너비티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BHI, GNC에너지, 두산에너비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봅시다. 19,750원에 말씀드렸던 기업이에요. 이 보시게 되면 2025년 4월 15일에 정확히 제시해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두산에너비티와 BHI를 편입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정확히 인식하다 보니 결국은 무서울 게 없죠. 중소형주 초과 수익 나오는 거 좀 잘라내고 이쪽으로 이 주가 조정 나왔을 때 두산에너비티 편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식타자 안교수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두산에너비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도움되는 자료들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료 아닙니다. 자, 010-8345-3409입니다.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타점 나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 거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경제 채널 반드시 들어오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BHI, GNC에너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향후에 분명 원전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공유해 드려볼 거고 자료집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네요. 반드시 들어오시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비티 장난치나? 그러나 필자는 LNG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자료 이때도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산에너비티 흔들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비중을 줄여놓는 시기 이 부분이었죠. 만일에 이런 어떤 부딪힘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죠? 이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구간대에서 지표화를 시키면 여러분들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계속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영상 하나만 볼게요. 자, 요 부분 도움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5년 2월 18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저는 한병희 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두산에너비티 주주 여러분뿐만이 아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침반이 되어드리겠다라는 뜻으로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때 당시에도 33,300원일 때였습니다.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유상증자 물량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때 찾아냈던 것도 일단 어떤 지표를 저는 통합니다. 그거 오늘 첨부해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보도록 할게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주가가 35,5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86원 그리고 33,300원 그죠? 35,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 정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때 정확히 2025년 2월 18일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과정에서 비중의 덜어놓음을 한번 할 수 있는 구간대에서도 분명히 합리적으로, 그죠? 중대한 이벤트니까 덜어놓으면 50%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매수해야 되는 근거,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때는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원전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LNG 관련된 부분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 건은 잊어라. 어차피 우리는 전자공시를 통해서 5월 10일이라는 부분을 러프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BHI, GNC에너지 끼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거래. 엄청나게 100%. 지금 보면은 주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5배, 6배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런 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지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과거에 했었던 부분인데요. 주식탈자 안규수의 주도주 포착기, 주도주를 포착하는 거, 즉,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그리고 그다음 조선, 당산, 요런 게 지금 이 시장 올레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로봇까지. 예, 주도주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이거 상업화 하실 분들은 일단 향후에 제가 이 라이센스 뺄 겁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을 분들에게는 보내드릴 텐데, 여기 조건식에 제가 두사데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만일에 어떤 매물 부담이 느껴질 때 수급들이 이탈하는 그런 신호가 발생되게 되면 이 부분 여러분들 검색할 수 있는 지표 설정해 놨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010-8345-3409입니다. 도움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지표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뭐냐면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신호, 수급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죠. 그들이 만일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분명 어떠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 존재할 때 그들도 활동을 할 거고요. 만일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일단은 나중에 빠졌다가 오르긴 오를 겁니다만 일단 삼자 배정이냐 일반 주주냐 전환사채의 방식이냐 요 부분이 선택이 됐을 때 그들의 의지를 좀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라이브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다루겠지만 지표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지표 참고하시게 되면 수급의 이탈 사항이 나왔을 때 이게 흐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지표가 검색이 될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첨부해 놓을게요. 010-8345-3409입니다. 두 도움이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채널 향후에는 제가 조금 이제 뭐 몇천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 불이웃을 위해서 돕는 걸 우리가 할 거고요. 자, 항상 이때 커버리지로 와드렸고 비중의 더러놈 체코 원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나왔을 때 눈 감고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수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흔들리지 말고 기타 중소형주 BHA, GNC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원전으로 다시 한 번 더 향후에 이 증자건이 등장했을 때 주가의 조정이 슬쩍 나오게 되면 이 원전 관련으로 해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얻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를 확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분명 여러분들께 중소형주 분명히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 어렵게 만든 거고요. 최대한 관련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반영을 해서 여러분께 첨부해 드리는 자료니까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 자료만큼은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연구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열어드리고 있죠. 방문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뭐 같이 뭐 커피라도 한 잔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긴 한데 만약에 연구소 제가 시간이 너무 허용을 안 하는데 혹시나 연구소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일정 잡아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커피 먹으면서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서로 또 연을 좀 잡아보시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왜 주식 투자가 어려운가? 어렵지 않다. 왜? 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물결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자 상단에 나 있는 두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그 공부하는 채널에서 이런 교육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시간 날 때 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세요. 두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유독 삼성전자 주가는 왜 못 오른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자, 무슨 뜻이냐? 시장이 원하지 않는 산업의 사이클, 즉 2차 전지 산업의 사이클이 시장이 원하지 않는 산업군이라고 한다면 항상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비단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오르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업종의 사이클이 금리 인하 시기에서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시기로 바뀌면 바이오 종목들은 힘을
빼는 부분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급등 나오는 업종을 보게 되면 이런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 사실 우리 이걸 테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비만 치료 시장의 성장 단계라는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도 두산 에너빌리티 12월 24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방향성을 보이죠. 순번만 다를 뿐이죠. 역시나 그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은 항상 원하는 업종이란 게 있다. 이 돈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투자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자, 봐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를 제가 여기서 시장 급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나왔을 때 주가 급락 나왔을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얘를 사면서 원전 관련주들을 확산시키지 마시고 LNG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모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화본, BHI,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DNC 에너지. 이게 뭡니까? 시장의 산업군을 잇는 확산에 투자를 해라. 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비단 두사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 비만 치료 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편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로 확산의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익률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런 종목들 아니었습니까? 화장품 관련주 우리가 이런 APR 그죠? 그러면 묶어서 가자고 했죠. 어떤 VT 그리고 실리콘2 결국 같은 방향성의 주가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JPNT에 대한 부분도 한알령 관련주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엔터 화장품을 본다고 한다면 아하 쌈지엔터라는 종목도 우리에게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시장의 돈의 물줄기를 봐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시장은 소외 업종과 주도 업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 주식타짜 안규수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리딩방이거나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언제부터 활용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4월 1일자에 펩트론 여의도를 흔드는 그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10만 1,300원에 여러분께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어떤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인벤티지 랩. 어떤 업종이 등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4월 15일에 인벤티지 랩 뭐라고 했습니까? 펩트론 쉬어가는 구간대에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 말씀드렸죠. 펩트론 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편입해 봅시다. 18,750원이었죠. 근데 현재의 주가는 6만 원까지 넘어갔다가 44,000원에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업종의 분위기에 투자한다는 건데 D&D 파마텍 역시나 똑같습니다. 4월 14일 여러분들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D&D 파마텍 눌릴 때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 말씀하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급락 나오는 시장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면서는 이런 BHI를 우리가 설탕 한 스푼 넣으면서 고부에다가 예? 고부 컵에다가 설탕 넣으면서 야 이런 것도 우리가 가져가 보자. 결국은 이것도 6, 70%의 수익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이 두산 에비티 가는 과정에서 결국 뭡니까? 같이 흐름을 동반한다. 이게 바로 두산 에비티 끼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GNC 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BHI 가져가야 된다. 펩트론이 움직이면 D&D 파마텍, 올릭스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포트폴리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D&D 파마텍. 그러면 APR 한국카본도 볼까요? 자, 한국카본은 왜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한국카본. 여기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세요. 4월 1일자 보시게 되면 조선 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거래해보자. 무위험 차익 거래 아니냐.
14,120원에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놀라운 수익을 제공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APR 좋아요. APR. 요건 제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찾아냈었죠. 3월 달에 손실은 2%는 넘지 않으면서 편입하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하면서 APR 한 종목 요거 제가 지표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거죠. 65,900원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찾아내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요거 더 갈 수밖에 없다. 71,400원에.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VT, APR, 화장품 쪽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을 읽는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6일에는 자, APR이라는 종목은 나도 의료기기 화장품으로 쳐주면 안 될까? 우리 한번 쳐줍시다. 69,100원. 5월 8일 이제 4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익률은 어떻게 시장에서 제공을 받았죠? 시장이 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렇게. 오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타짜한 교수는요, 큰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수익률 포트폴리오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자, 채널 들어오시고요. 저 개인 번호니까요. 편하게 문자 주시게 되면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8345-3409입니다. 자, 여기로 입장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제가 이번에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데 반드시 세미나 일정 잡히면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세미나 개최할 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반드시 들어오시고 공부합시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돈의 물줄기를 판단한다. 그리고 해당 채널에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약속해드렸던 부분은 다 지켰어요. 뭐냐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 부분이었죠. 10월 23일에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만원대 커버리지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3월 27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3월 28일이구나. 자, 주말 사이에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종목 보내놓을 겁니다. 받으신 분들은 펩트론, 네이처셀, 올릭스의 3배짜리 될 겁니다. 로또 당첨 기대해보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이때 제가 이제 약속을 해드리고 3월 28일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3월 31일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3월 28일자에 약속드렸던 대로 채널에서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 네이처셀, 펩트론, 올릭스 이후에 오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인벤티지 랩을 후속으로 편입해 보시죠. 향후 영상에서 다룰 테지만요. 14,000원 밑에는 편입해 보시죠. 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고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도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정확히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3월 30일에도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한번 슬쩍 언급은 해드렸어요. 사실. 자, 보여드리면 5월 15일, 5월 4일, 4월 17일, 그죠? 항상 오르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주, 치료제 관련 기업들 봐야 됩니다. 4월 17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때 보시게 되면 좀 늦었다 했지만 여러분들 늦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해서 세미나 타창 열기 교수입니다. 전에도 오후 7시 38분 이때 4주 전이었죠. 4주 전 4월 17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때 주가 보시게 되면 29,900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여러분께 먼저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르기 전에 우리는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가?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눈 감고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 큰 바다 안에서 우리 해산물 얻으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여름에 맛있는 생선, 겨울에 맛있는 생선. 구분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지기성으로 야, 아니야. 엔캠 무조건 오를 거야. 삼성전자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이야기는 이게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정말 놓치게 된다는 거고요. 항상 이 지금 이 6개월, 7개월 동안 누가 수익을 냈을까요? 박스권 플레이만 나오잖아요.
치고 나가는 걸 거래하는 게 바로 주식타짜가 되는 길입니다. 자,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제가 이 뒤를 이을 종목도 이 탐방 이제 여러 군데 다니는데 발견했을 때 여러분께 빠른 속도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연락처도 저장해 놓으시고요. 주식타짜의 타짜의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 한다면 010-8345-3409입니다. 이 부분으로 타짜가 되고 싶다.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 영상 제작했을 땐 여러분께 따로 어떤 그 과거의 USB 자료에는 교육 자료부터 시작해서 제가 운용했던 경험을 여러분께 포함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자, 공익적인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항상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최소 6개월만 한번 병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분씩만요. 여러분들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타짜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고 세미나 제가 이번에 아마 로봇 조선 방산 이후의 주도 업종을 다룬다라고 해서 바로 직전에 비만 치료 업종을 다뤘죠. 새로운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또 다뤄볼 건데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010-8345-3409입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세미나 일정 잡혔을 때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은요, 쥐타자 안규수의 주도주 포착기인데요. 20년 동안 운용사에서 활용했던 경험을 담아서 주도주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APR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표를 통해서 찾아냈죠. 요거까지도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건데, 이걸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1개월 동안 일단은 여러분께 쓸 수 있게 보내드릴 거고요. 만일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원씩 받겠습니다. 요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사실 제가 해당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APR 봐봐요. 지표를 통해서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APR. 여기 보시게 되면 APR 지표를 통해서 찾았다. 지표. 계속 지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표를 찾았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될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66,000원. 그리고 지표를 찾은 종목들 몇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다. 그죠? 맞아요. 맞지? 만일에 여러분들 돈 준다고 한다면 1억씩 주시라고 이런 건 다 사기다. 주식 결제 이런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표. 그죠? 오르기 전부터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지표가 말을 하거든요. 1,000원대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언제죠? 4월 4일 때부터 실제로 제가 지표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APR 전부 급등 나왔죠. 자, 이 지표도 큰 도움 되실 거니까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70% 오른 거 아닙니까? 자, 뭐 하여튼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들 정보 전부 다 전달해드리고 제 노하우 20여 도가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에 대한 노하우 전부 다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어디 돈 내면서 리딩 받고 그러지 마시라는 뜻에서 개인 채널 만든 거예요. 교육 참여해 보시고요.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세미나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자, 지표는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8345-3409입니다. 뭐 교육 또는 지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그 종목의 평단가 수량 남겨주시게 되면 그 부분 제가 주말 사이라도 이렇게 제가 시간 날 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교수였고요. 시장의 돈줄기를 이해하는 투자자가 돼야만이 왜 빠지는 거구나. 지금 당장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구나. 엔캠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구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사면 이렇게 확산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판단이 얘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제로 움직일 수 있는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런 비만 치료 관련 주도 우리가 손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JYP 엔터의 신고가를 보면서 썸즈엔터라는 종목 우리가 편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시장에 한알령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 APR, VT, 실리콘웍스를 그냥 우리가 묶어서 투자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의 산업권을 잇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